말 많은 소녀인 경주. 네, 할게요. 나 말 많은 소녀니까. 잘 되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와. 말 많은 소녀인 경주.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다를 떨고 싶어가지고 오늘도 녹화를 거르지 않네요. 제가 왜 이렇게 성실한 걸까요? 제가 이별을 했던 경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이별에 대처하는 법은 아닐 수 있어. 그냥 나의 이별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런 내 이별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할게요. 나 말 많은 소녀니까. 근데 나 이런 연애 상담하는 거 사실 이렇게 굉장히 더 적나라하게 말을 하고 싶은데, 뭐 보는 눈이 있잖아. 우리 오빠도 보고, 그렇지. 이제 뭐 이모님들, 뭐 이렇게 막 친구분들, 뭐 막 며느리분들 막 이렇게 다 보시니까 근데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 그래서 허락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컨텐츠를 위해서 좀 연애 상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내가 없었는데 그런 일이 지연해서 좀 연애 상담을 해도 될까? 내 친구의 친구 근데 내 얘기처럼 할게 라고 했더니 이제 남편이 해? 나 상관없는데? 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섭섭하네, 또 상관없다고 하니까. 그렇지. 이별 많이 해보셨나요?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이별을 해서 막 굉장히 삶의 지장을 받고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예로 식음을 전폐하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었던 거. 전화도 잘 받고, 그러니까 뭔가 일상에 내가 지장을 느끼는 그런 이별은 없었던 것 같아. 붙잡고 막 울거나 하소연하거나. 그러니까 좀 욕은 했지. 이 새끼야 뭐 이러면서 했지만 굉장히 정말 충격적이고 힘들었던 이별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저는 정신과 상담을 받았었어요. 말은 제 입으로 헤어지자고 했지만 거의 뭐 상황상 남자친구가 뭐 거의 저를 그냥 제가 빠져주면 약간 땡큐인 상황 있잖아요. 왠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져 달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본인도 약간 미련도 있고 헤어지는 게 맞는지 잘 몰라서 헤어지자고 먼저 말은 안 하는 것 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압박감에 저도 좀 힘들다가 그냥 당연히 이제 제가 헤어지자고 해가지고, 명확히 다시는 보지 말자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래 이제 좀 서로를 위해 뭐 약간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게, 그러니까 뭐 이걸 계기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괜찮았어요. 진짜 뭐 회사 뭐 평소처럼 뭐 바쁘게 다니고, 주변에서 뭐 소개팅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해준다고 그러고, 그리고 걔 좀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사람도 되게 많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몸이 이유를 모르게 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좀 약간 신병 걸렸는 줄 알았는데, 아니 몸이 너무 이유 없이 막 여기 아팠다가 막 여기 아팠다가 막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막 응급실 가고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되니까, 호흡이라는 말만 들어도 숨이 약간 탁, 지금도 약간 그게 남아있는데 그래서 약간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봉지에다가 숨 불어가지고 쉬는 거 있잖아. 과호흡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증상이 막 오고 그랬었어요. 저는 그게 이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이별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제가 머릿속으로 그걸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너무나 긍정적인데 어쨌든 간에 뭔가 마음이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의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로 하게끔, 내가 지금 그게 무슨 과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가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눈물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근데 아파서 이제 우는 것처럼 보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울었겠죠, 그때 저는. 근데 울었는데 그때 조금 나이가 많은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근데 뭔가를 감지를 하신 것 같아요. 얘가 몸의 고통이 어떤 마음의 고통에서 온 거다라는 걸 감지를 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제 너무 힘든 일이 있고 그런데 그럴 때 일일이 이렇게 다 너무 힘들어하고 막 아파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냐. 그냥 마음을 굳게 먹고 몸에 좋은 거 챙겨 먹고 과자 같은 거 먹지 말고 생선 같은 거 많이 챙겨 먹고 운동하고 그냥 독하게 좀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 세상 그렇게 살기에도 너무나 힘든 세상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뭐 의사 선생님이 환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 얘기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고 조금 달라지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살다 보면 약간 울어야 될 일이 있어요. 눈물을 좀 흘리거나 기분이 안 좋아야 되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는 그냥 다른 생각 안 하고 그 헤어진 남자친구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다시는 내가 이 오빠를 얼굴을 볼 일이 없겠지? 라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 나 지금도 약간 너무 펑펑 눈물이 막 이렇게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나 누구한테도 내가 너에게도 얘기 안 했을 거야. 그런 게 내가 너무 힘들다. 이 사람과의 이별이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안 했을 거고, 난 뭔가 다른 식으로 그거를 약간 비꼬면서 재밌게 넘기거나, 아, 그냥 약간 이렇게 했을 텐데, 힘이 너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 기억이 나요. 시간이 오래 흘러서 헤어졌던 그 남자친구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만났는데, 이제 결혼을 하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한 게 지금 공주영입니다. 뭐예요? 갑자기? 아니 내가 지금 내가 영상 켜놓고 뭐 다른 남자랑 헤어진 얘기를 이렇게 내가 장황하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눈물까지 흘리고. 그러니까 나 진짜 근데 그때는 내가 진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할 일이 있으면 뭐 힘든 일이 있어도 좀 극복을 잘 하는, 그러니까 좀 회복 탄력성이 좋은 편인데 그때 그 이별은 진짜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남자친구를 잊어보려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살면서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또 하고 있나요? 지금? 약간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또 공주영도 내 마음고생을 알기 때문에 저 여자의 약간 광기를 내가 받아줘야 된다. 나 때문에 미친 걸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 이거를 공주영이 안 봤으면 좋겠는 게 굉장히 기고만장해질 수 있어. 자기가 뭐나 되느냐, 약간 헤어져도 잊지 못한 남자이냐, 그렇지. 굉장히 그럴 수 있는데 매력이라고 생각해. 그런 건 아니었고, 제가 약간 좀 차이다시피 한 게 처음이어가지고 마음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에 다시 옛날에 이제 연애가 가능했던 시절로 돌아가가지고 뭔가 남자랑 헤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헤어진 사람 다시 잡을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앞으로 어떤 또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마음 떠난 사람을 계속 잡고 있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별을 감지하거나 이별의 순간이 오면 약간 그 사람과 더 끝을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겠지만 거기서 이렇게 딱 끊는 편이 사실은 이제 흑역사를 만들 일도 없고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왜냐면 사람이 알면서도 또 그렇게 끝까지 가서 또 보고 싶어 해. 그냥 인간이 원래 그런 거야. 호기심이 수치를 이기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죠. 정말 이 사람이 너무 운명 같아가지고 다시 만나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이제 뭐 궁금해 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린 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일단 잡으면 안 돼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반대로 이제 입장을 뭐든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연애도 일종의 심리전이잖아요.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게 싫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헤어지자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잡고 울고 불고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싫은 데다가 질척거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더 싫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누구나 마찬가지고 이 사람이 불쌍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직까지 미련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좀 약해져서 다시 만나?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저는 헤어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싫어졌어요. 근데 헤어지자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 그동안 고마웠고 내가 더 이제 우리가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참 아쉽다. 정말 너무 고마웠어라고 이제 깔끔하게 헤어져. 그러면은 없던 아쉬운 마음이 생긴다? 저 사람 그러니까 뭐야 왜 안 잡네? 이런 섭섭함일 수도 있고 이별을 굉장히 깔끔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또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이 둘이 나쁜 기억이 없잖아요. 좋게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렇다 하면 다시 이제 만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헤어진 연인 중에 그러더라고. 10명 중에 3명이 다시 만난대요. 그럼 그 3명 중에 또 2명은 헤어진대요. 그러니까 재회를 해서 다시 이제 끝까지 좋은 관계로 가는 거. 그게 결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재회를 해서 성공적으로 그 관계가 이어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는 하지만 다시 만나고 싶다면은 일단은 잡는 것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을 정말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는 또 약간은 행동 거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재회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관계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한번 질러보는 거를 더 권합니다. 그때 내가 한번 잡아라도 볼 걸 그랬나?
그때 다시 만나자고 말을 해볼 걸 그랬나? 라는 미련이 남으면 이게 안 그래도 차여가지고 지금 아쉬움과 미련이 남은 데다가 내가 그런 말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미련이 남아가지고 이게 또 굉장히 잊기 어려운 마음이 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도 잡았는데도 안 되면 그건 안 되나 보다 라고 하면서 나에게 마음을 접을 수 있는 핑계와 명분이 생기고, 술 먹고 이렇게 전화 한번 하려고 하다가도 잡았는데도 아니라고 해서 이건 진짜 아닌 거다. 내가 진상되지 말고 끝내자. 약간 이런 마음가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잡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술 먹고 전화한 적 있습니까? 내 결혼을 만 29점 몇 세에 했어. 그 사이에 내가 없었겠냐고. 잡아보고 이런 거 없었겠냐고. 술 먹고 전 안 해봤겠냐고. 해봤지. 안 돼 너희다. 사실 저는 연애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법적으로 이제 있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연애는. 제 인생에 연애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탈 일이 살면서 그렇게 없잖아요. 연애를 하면서 이제 그런 감정들을 다 느끼면서 삶을 배워간 거죠.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 좋은 경험이고 저를 성장시켜주는 건 맞는데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필요 이상으로 연애에 에너지를 낭비를 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연애에서 자존감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좀 어떤 일 때문에 자존감이 좀 떨어져. 근데 이제 내가 막 친구들이랑 길거리를 가다가 헌팅을 당해. 막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자존감은 그런 데서 찾을 게 아니라 내 일, 나와 관련된 일, 그리고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건데, 자꾸 어떤 남자한테 사랑을 받는 것에서 자존감을 찾고, 뭐 여자한테 사랑을 받는 걸 수도 있고, 자꾸 그냥 내 외부의 것에서 자꾸 나의 가치를 찾는 거? 그런 게 습관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연애에 너무 많은 신경을 쏟으면. 그리고 저는 결혼을 하고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더 이상 연애에 쏟는 에너지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가정생활에 쏟는 에너지는 있지만, 연애에 쏟는 에너지가 100이라면은 그냥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데 쏟는 에너지는 초반 1년을 빼고는 한 30에서 40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 그 남는 에너지를 다 어디에다 쏟느냐? 저는 저에게 쏟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이후에 제 삶이 훨씬 더 안정적이었고, 훨씬 더 저한테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고, 훨씬 더 뭐 일이나 뭐 아니면 저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연애를 하지 말라, 혼자가 좋다 이런 걸 권장하진 않아요. 저는 기쁨은 함께해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연애나 뭐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한테 쏟을 에너지까지 다 이제 연애에 옮겨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좀 아까운 시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게 그런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한테 쏟는 시간과 마음이라면 조금 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이별을 했을 때도 충분히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친구들한테 징징대기도 하고 혼자 진짜 막 일기도 쓰고 흑역사도 만들어보고, 그런 경험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너무너무 좋은 경험인데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막 저처럼 진짜 막 신체적인 아픔이 나타날 정도로 고통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못 믿게 돼버린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한테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잘 자요.